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가 모두 하락하고 끝났습니다. 많이 하락은 안 했지만 요 근래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무너졌다는 표현은 아니고 추가로 상승이 어려웠던 그런 하루입니다. 미국 상승은 관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과 EU 또 일본과 합의가 되면서 주가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보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유예로 보고 있습니다. 유예. 그러니까 90일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캇 벤센트는 90일 합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을 결국 트럼프가 승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쉽게 완전한 합의를 주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얻어갈 게 많죠. 이렇게 괴롭히면 또 미국도 빨리 합의를 봐서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중국과 합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도 시장은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관세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희석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FOMC 회의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롬 파월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렇죠? 또 연준 내부에는 아시겠지만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미셸 보우만 같은 부의장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FOMC 회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제롬 파월이 어떤 뷰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은 아마 반복적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침체가 오면 대응을 하겠지만 지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이제 소수 의견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사실 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고용도 조금 흔들리고 있죠. 오늘 그 미국 노동부에서 6월 9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인 건수가 744만 3만 7천 건이 나왔는데 5월 달에 771만 2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7만 건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죠.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표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이루어져도 지표는 정상적으로 정상화돼 가고 있고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높으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일반인들은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요. 금리를 해서 호주머니 사정을 넓혀주면 이 침체에 대한 부분을 소비로서 어느 정도 카바를 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깜짝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연준 그 본부의 리모델링을 보러 가면서 또 한 번 압박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요 생각도 한번 사실 합니다. 시장은 다 동결 가능성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0.25 정도는 연준도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연준 의장을 교체하겠네,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정치적으로 희석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일부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이 발표가 있었어요. 보잉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불구하고 4% 하락했고요. 또 오늘 MS하고 메타,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아마존과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 네 개 기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사실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조금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1조 달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펜하이머라는 그 투자은행에서 미국 그 S&P 500을 현재 지수가 얼마냐면 6370이에요. 보이시죠? 6370인데 이거보다 11% 높은
7,100 정도로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원래 올해 목표치가 5,900이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강세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5,900 대비로 11% 높은 7,100. 지금은 5,900을 연말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 7%, 8% 정도로 추가로 더 목표치를 제시하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이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제시한 내용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 그 관세를 주요국과 잘 합의를 이루고 있다. 그거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결국은 애국 소비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기 침체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건 아니죠. 물론 무역 적자 해소는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로 가버리면, 애국 소비를 가고 미국 수출을 줄이고 다른 나라 수출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무역 격자를 해소하기 위한 관세도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건지는 진짜 두고 봐야 됩니다. 연준이 지표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도 역시 무역적자 해소가 가는지 이거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우와 나스닥을 보시면 다우는 어제도 요거 막 밀리는데 오늘 또 밀리죠. 저는 이 차트가 나스닥보다 더 정확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보다. 월봉으로는 두 번째 봉우리죠. 제가 예전에 월봉으로 세 번째 봉우리까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이 강하죠. 그래서 예전에 나스닥을 따라서 시장이 안 빠지고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긴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닥터코퍼라는 게 있어요. 닥터코퍼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원자재 중에 구리, 그렇죠? 원자재 중에서 금속 중에서 전기, 그죠? 전기동이죠. 구리. 예, 구리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뭐 기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닥터코퍼가 지금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수 있죠. 왜냐하면 구리가 가면 경기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리가 실제로 올라가게 된 계기는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50% 관세를 매기겠다 해가지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럼 관세 때문에 50% 하면은 그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 거기 때문에 경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구리값이 오르는 거로 경기가 살아날 걸 분위기로 시장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미국은 여전히 저는 분산하는 쪽, 나스닥이 약간 슈팅이 들어왔지만 분산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시장에 대한 어떤 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거다, 그 말씀 해드리고 싶어서 구리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제품값이 올라가면 원자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리는 당연히 오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어저께요 장 초반에 1% 빠졌다가 플러스 0.6% 올랐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전야 후강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우리나라만 강세였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어저께 외국인이 그냥 매수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다 매도였어요. 선물로 땡겼거든요. 선물로 땡긴 상황.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에 몰렸죠. 예, 삼성전자로 몰린 거예요. 예, 삼성전자 300만 주 외국인이 샀죠. 그저께도 그 1100만 주 샀던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에 자기들이 만드는 칩 AI16, A16인가요? 예, 이거 그 약 165억 달러. 근데 이제 이걸 그 고객과의 그 계약에서 공개를 안 하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뭐 직접 공개했죠. 그러면서 뭐 지금 계약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뛰어버렸어요.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으죠. 홍보가 됐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젠스랑이 딴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파운드리지만 어차피 그 브로드컴은 HBM을 삼성전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거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그게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빨리 손을 들어서 이제는 뭐 퀄리티 테스트 같은 걸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갈 길을 가게 해줘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 더 오르겠죠. 근데 젠스랑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이닉스를 자기나 키우면서 삼성전자를 죽여서 반도체 전체적인 한국의 어떤 전세계 비중을 줄이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젠스랑은 자기가 수족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 안 주겠지만 조만간 뭐 답변을 주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삼성전자 한 번 더 뛸 수 있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뭐 잠깐 밀었다가 2%대 밀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강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었는데 여전히 삼성이 나쁘지 않죠. 근데 보통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절반 밀고 올라가고 절반 밀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준다면 또 절반 밀겠죠. 이 정도로. 그래서 뭐 시장에서 8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더 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게 가면 다른 종목 못 간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